이력서는 보셨습니까? 중키의 마른 체형, 전형적인 회사원 스타일의 윤수연 차장이 허리를 굽실대며 결제를 기다린다. SSL그룹의 유통부문 계열사인 SSL 유통사업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중대형 슈퍼마켓 100여 개와 편의점 3천여 개를 거느린 중견 유통체인이다. 얼마 전에 대표이사라고 내려온 20살짜리 꼬마 아가씨. 되지도 않는 일로 자꾸 귀찮게 하지만 너무 기본도 모르기에 오히려 귀여운 수준이었다. 그냥 적당히 부하 몇 명 붙여놓고 딴짓 못하게 해놓았는데 갑자기 사람을 취직시키라니? 이거 내가 너무 우냐우냐 해줬나 싶은 생각 중이었다. SSL 유통사업부의 실세 김한수 이사. 눈은 웃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매섭고 냉정하게 생긴, 어깨 밑바닥부터 훑고 올라온 듯한 관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컨설턴트?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나이는 어린 편이지만 이런저런 성과를 많이 냈다는군요. 평판도 나쁘지 않고. 혹시 부회장님이 보낸 사람일까요? 컨설턴트 녀석들 참 네이밍이 좋아. 할 줄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보고서만 아주 지네들이 일단 것처럼 쓰고 말이야. 생각에 잠긴 듯한 김 이사. 커피 한 모금을 넘기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여긴 맨날 그 바닥이 그 바닥인데 뭐 해먹을 게 있다고 부리수를 주겠어? 아무래도 조카를 대놓고 내치기에는 눈치 보이니 뭐라도 하는 신용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단도리질 좀 하고 싶은 거 아니겠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님이 내리노더니 일단은 따라야겠지. 지금 기획실에 자리 있나? 네. 기획실 소속으로 전략부문 과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서울법대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중퇴라. 좋아. 뭐 일은 못해도 영어는 좀 하지 않겠어? 부회장님 오더니 차장으로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밤길에 잠깐 옛 생각에 정신을 놨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철부지 아가씨랑 얽혀서 얼결에 회사에 출근해 있는 자신의 정장과 넥타이 맨 모습이 별로인 것이다. 내가 이거 하기 싫어서 출퇴근 안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여기서 코가 깨었네 그래. 게다가 지금 자기 앞에서 선배랍시고 군기 타임을 잡고 있는 커다란 덩치에 비열하게 생긴 사람을 보니 더더욱 화가 치미는 것을 느낀다. 말은 또 왜 이리 많고 거기다 짐은 또 얼마나 튀는지. 강지훈 씨 내 말 잘 듣고 있지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명심하고 뭐 크게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사고나 치지 말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강지훈 씨가 낙하산인 거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했으니까 괜히 어깨에 힘주지 말고. 나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내가 계속 지켜본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지훈은 배정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방금 전 회의실에서 젖구질구질하게 생긴 윤 차장인가 하는 인간을 집어던지지 않은 자신을 칭찬했다. 그래, 어디나 있지 저런 인간. 내가 1번이다. 어디 한번 두루두루 보자고. 살짝 짜증이 났던 지훈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업무 모드로 들어갔다. SSL 기획실 자료는 최신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었다.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SSL 유통이사 김한수가 실세이자 이 유통사업부의 왕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재무와 영업팀 부장들 그리고 기획실에 저 윤 차장인가 하는 부하 몇 명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어느 회사건 유통부문이 가장 빠르게 현금이 회전하면서 고용 인원도 많지만 가장 발전이 안 되는 사업 부문인 것도 사실이다. 명목상의 매출액은 크지만 마진이 박하고 이래저래 환율이나 금융상품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기껏 발품 팔아 돈 벌어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바로 유통부문의 딜레마이다. 그래서 보통 테크니컬이 베이스인 그룹들은 유통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고용 인원수가 커서 여차하면 욕도 많이 먹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이 커서 이래저래 귀찮은 사업부인 것이 바로 이 유통의 현실인 것이다. 지훈은 생각을 정리해본다. 자, 그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먼저 현 오너인 이강현 부회장은 모르긴 해도 이 회사가 그냥 그런 상황이겠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손해 안 보고 욕 안 먹는 선에서 정리하고 그 돈으로 소재 기업이나 첨단 SW를 사고 싶지 않을까? 여기는 돈도 안 되고 선대 회장인 본인 아버지 부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 말이야. 그럼 우리 꼬마 아가씨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뭐라도 한 줄 쓸 수 있는 건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겠지. 그래야 경영권은 안 돼도 뭐라도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강현 부회장을 꺾고 회사를 다시 찾겠다고.
하하, 참 너무 철이 없어서 귀여울 정도네. 지훈은 SSL그룹 계열사 관련 순환 출자와 지분 관계가 정리된 서류를 보며 계속 생각을 이어간다. 자, 그럼 이들은 대충 방향을 알겠고, 이제 이 능구렁이 이사진들과 식충이들을 정리하는 일인데, 강도를 세게 하면 일반 직원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한번 직접 살펴봐야겠군. 한참 동안 회사 자료를 검토하던 지훈은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쁘신가 대표님? 출근은 잘했어요? 내가 바빠서 못 챙겨드렸네요. 홍 부장이 잘 준비해드렸죠? 내가 바쁘긴 뭐가 바빠.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뭐 할지 몰라 손가락이나 물어뜯고 있었을 텐데. 가끔 서류도 보는 척하면서 말이지. 해리는 찔끔해서 큰 소리로 반박했다. 아니라고요. 아저씨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정말 화나네. 하하. 자, 알았으니까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나랑 일 좀 합시다. 나 혼자 알아봐도 되는데 아무래도 로열 패밀리랑 같이 움직이는 게 일이 빠르거든. 기사는 빼고 홍 부장만 데리고 갑시다. 차량 준비되었으니 내려오라는 전화에 지하 주차장으로 간 지훈은 운전기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기사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SSL 영업 두 팀의 김준빈 과장입니다. 대표님이 여기 취임하셨을 때부터 모셔왔습니다. 앞으로도 맡겨주십시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 과장님 내리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만큼 우리 회사 매장들, 협력업체들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커다란 체구의 김 과장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맡겨만 달라는 듯 능청스럽게 말한다. 이봐 김 과장. 한 번 더 말하게 하면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야. 좋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답을 얘기하면 동행을 허락하지. 네? 무슨? 우리 김 과장님 핸드폰에 김한수 이사와 그룹 총수 이강현 부회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어디에 녹음기가 설치돼 있다. 자, 대답은? 아니, 저 무슨 말씀이신지. 순간 지훈은 운전석에 김 과장의 목을 거칠게 잡으며 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해리에게 전화기를 주며 이강현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눌러보라고 시킨다. 저장되어 있네요. 삼촌 번호가. 역시 그렇군. 녹음 앱이 켜있지는 않네. 자, 그럼 녹음기도 한번 찾아볼까? 지훈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케이스 안에서 도청기 탐지기를 꺼내 전원을 올린다. 첩보기관이나 군 특수부대 등이 사용하는 고가의 전문 장비가 아니라면 와이파이 기계에서 나오는 주파수만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틱틱틱 거칠고 탁한 기계 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 해리가 탄 의자 밑에서 도청기가 발견된다. 지훈이 바로 수거해서 품 안에서 꺼낸 작은 상자에 넣는다. 이것을 본 해리가 놀라서 말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김 과장 아저씨가. 정말 우리 대표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네. 참 상처도 잘 받는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과장님도 상처를 좀 받으셔야 공평하겠지. 아파요. 죄송합니다. 다 말할게요. 그래도 지훈은 목 뒤축을 잡고 있는 손을 풀지 않는다. 김 과장은 놀랐다. 어깨가 거칠기로 유명한 유통물류 부문에서도 상남자로 불렸던 자신이었다. 학창 시절 운동도 선수 수준으로 했었고 지금까지 힘 좀 썼다고 자부해 왔는데 지금 뒷목을 잡힌 것만으로 온몸에 마비가 올 지경이다. 말을 하는 것도 힘에 부칠 정도고 전신이 땀으로 가득하다. 죄송합니다. 이사님과 차장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룹부 부회장님은 혹시나 아주 급한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주신 번호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지금 이 녹음기 건으로만 해도 당신은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거 알겠지? 죽을 죄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이 회사 해고는 물론이고 동종업계 아니 이 대한민국 땅 내에서 취직이라고는 못하게 만들어줄까? 김 과장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지훈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를 풀어주고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녹음기는 당신만 쓰는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이 김한수 이사 사주받아서 이런 일들 시켰다는 내용 다 잘 들어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나면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지 않을까? 뭐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회사에서의 커리어는 끝이란 말이지.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녹음기를 설치한 상황, 그리고 감시를 잘하고 있는 액션을 하도록 해. 그러면 법적인 처분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오히려 승진과 상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여기 이혜리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지훈의 말에 김 과장은 놀라 혜리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혜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좋아.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현아가 운전대를 잡고 지훈이 정해준 곳들로 움직이는 차 안. 잠시 정적에 휩싸인 차 안의 분위기를 깨려는 듯이 현아가 말했다. 괜찮을까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 편으로 올까요? 우리 편? 무서운 말이군요. 나는 아직 우리가 같은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직도 사실 좀 별로란 말이야. 여기 일을 하게 된 거.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영 찝찝하기도 하고 말이야. 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차창 밖의 풍경만 바라보던 혜리가 지훈에게 말한다. 그동안 저는 여기저기서 철부지 노름만 한 것 같네요. 아저씨가 잠깐 보고 안 것들을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봐요, 혜리 양. 그들이란 뭐지? 네? 당연히 김한수 이사와 그 부하들 아닌가요? 다 SSL 유통사업부의 직원 아니던가? 굳이 말하면 다 당신 편이고 당신 부하 직원들이지. 다시 말해서 모든 건 당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거야? 아니 뭐 이런. 혜리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잘할지도 못하면서 말도 막하고 주변 사람들 당황시키고 폭력적이고 도무지 맘에 드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다. 겨우 이런 사람밖에 회사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차량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이었다. 얼결에 한 것도 계약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 어리광 부리는 거 받아주는 일은 저기 운전하고 있는 정체가 의심스러운 언니한테나 하시고 지금 가는 곳들 매출 상황하고 재무 관련 서류들 빠짐없이 보세요. 여기 취임한 지 1년 넘었다면서? 그동안 뭐 한 거지? 답답하구만. 혜리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현아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혜리는 정신이 없었다. 아니 서포트로 따라온 현아도 힘들 정도로 지훈의 업무 스타일은 터프했다. 혜리의 전화기까지 2대로 계속 전화로 약속을 잡고 현아에게 업무적 지시를 했다. 직책상 현아는 그룹 본사 소속의 부장이라 계열사의 차장인 지훈의 말을 듣는 위치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막무가내인 듯하면서도 뭔가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3일 동안 셋은 현장의 점포 30여 곳을 직접 답사하고 중간중간 거점 센터 회의실 등으로 센터장들을 불러 회의한 내용을 포함 총 50여 개의 스케줄을 진행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온 지훈은 혜리와 현아를 시켜 재무적 자료들과 인사자료, 기타 대외비인 내용들을 모두 모아들고 혜리의 방에서 주말간 업무를 진행했다.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꼬맹이 아가씨가 호출이라니? 이제 사장놀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헤헤. 자신은 절대로 김 이사님 편이라는 듯이 아첨과 동시에 혜리의 비난을 하고 있는 윤수연 차장을 보며 김한수 이사는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졌다.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기에 쓰고는 있지만 정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스타일인 것이다. 말을 조심하게. 꼬맹이 아가씨라니. 자네는 기본 예의도 없는가? 아, 예. 제가 실언했습니다. 질책의 한 소리를 들었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계속 손을 비비며 연신 박자를 맞추는 상황을 보며 김 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좀 의아하기는 하다. 명목상 대표로서 부르기에 회의에 빠질 명분이 없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월요일 영업조직 회의 시간이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니 사실 본인 자신조차도 CEO 노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이번에 가면 확실히 눌러서 다시는 이런 귀찮은 코스프레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그였다. 그렇게 혜리가 있는 대표이사실에 들어간 김 이사는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다. 영업과 재무, 그리고 경영관리 부서도 동시에 맡고 있는 SCM 임원까지 3명의 이사가
모두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것을 본 것이었다. 특히나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영업팀의 박 이사 같은 경우는 자기도 대하기가 영 껄끄러운 완전 현장형의 와일드한 사람이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질상 맞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게 마려운 사람처럼 시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두 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 이사는 문득 지난주에 이력서를 봤던 게 떠올랐다. 그래, 이번에 새로 입사시켜 달라던 기획실 직원이 하나 있었지. 무슨 컨설턴트라고 그 녀석 같은데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 그 녀석이 나를 보더니 앉으라고 한다.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볼까? 그래, 자네가 이번에 새로운 기획실 차장이로군. 나 기획총괄 이사 김한수일세. 이 사람아, 새로 왔으면 나하고 먼저 차라도 한잔 해야지. 그렇게 바빴다면서? 김 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통성명 겸 인사를 한다. 지훈이 여유있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모르시면서 제가 바빴다는 건 잘 아시는군요. 역시 총괄이사십니다. 이런 건방진 녀석이 있나. 김 이사는 짜증이 났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자신의 경험상 지금은 사태 파악이 우선임을 되새긴다. 허허, 이 회사에 내가 모르는 건 별로 없지. 그래, 반갑구만. 그런데 이 대표는 어디 있지? 이혜리 대표이사님은 현재 외부 출타 중이십니다. 관련된 정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저에게 이름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저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호칭을 제대로 하라는 듯이 대표이사님이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하는 지훈이다. 김 이사는 옴찔했지만 관록으로 받아넘긴다. 아니, 여봐. 자네가 그룹에서 온 건 알지만 말이야. 이제 입사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거 심히 불쾌하구만. 이 대표, 허멈 이혜리 대표이사님 오시라고 하게. 하하. 이보세요, 김 이사님. 일개 임원이 대표이사님을 오라가라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커리어 되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계급장 감 못하고 개념 안 챙기실 건가요? 지훈의 무례한 말투에 김 이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런 건방진 자식이 있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이 대표가 아니라 그룹의 이강현 부회장도 나한테 이렇게는 못해. 너 이 자식 죽고 싶어? 지훈은 김 이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이사님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지요. SSL유통의 102개의 SSM, 3200여 개의 CBS 중 2000여 개 점포, 다 해서 총 3500개 인형 뽑기 기계와 1000여 대의 자판기를 설치하시고 수수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훌륭하신 분이죠. 거기에 야심차게 해외 진출 기획을 마련, 외동 아드님을 지역장으로 발령내서 베트남 대학까지 유학시키고 이하 대단하십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 해외 유학에 해외 경력까지. 거기다 소속을 SSL 유통이 아니라 SSL 상사로 발령내서 파견 형식으로 하셨네요. 이러면 SSL 상사 경력이잖아요. 챙길 건 다 하셨습니다. 훌륭하세요. 지훈은 점점 하얘져가는 김 이사의 얼굴을 슬쩍 살펴보며 말을 잇는다. 자, 어디 그뿐인가요? 가족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통해서 매달 무슨 핑계로 전 점포에 밀어내기식 와인 매출을 할당하고 계신 대단하신 수완가 아니십니까? 아니,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보자 머리가 나빠서 암산이 안 되는 구만. 얄밉게 계산기를 콕콕 누르며 지훈이 말을 이어간다. 보수리 빼고 한 달에 1억 5천씩은 가져가셨네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영수증 처리나 세금 계산서 발행은 전혀 없고 말이죠. 세탁도 잘하시고 뒤탈 안 나게 임원급들은 달에 1000만 원씩 마사지 하시고 김 이사의 일그러진 얼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지훈이 말을 잇는다. 어디 보자. 이러면 횡령에 배임을 더하고 위력에 의한 가맹점주 매출 압력까지 하면 또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되겠네요. 몇 개 비미 혐의가 더 있는데 그냥 자잘한 거는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로도 철철 넘치네요. 김 이사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함을 느꼈다. 침이 마르고 손에 땀이 찼다. 그리고 참 염치가 없으시네. 회사에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점포 가맹점주들 피를 그렇게 쭉쭉 빨아드시면서 강매까지. 아니 편의점 입구에 자판기를 두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정도껏 해야 말이지. 잘 빼드셨네요.
이 정도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최고 수준의 국내 최대 로펌 KNJ를 써서 5년 이상 꽉 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교도소들 시설 좋다지요? 아, 그리고 개별 가맹점주분들이 차례차례 소송 건다니까요. 준비 잘하시고요. 이거 다 제가 이사님 생각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준비 잘하세요. 어떠신가요? 완전 고맙죠. 김 이사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없었다. 물론 이 녀석이 말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회사 차원에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 외부 영업에 썼고 나머지의 절반은 임원들 입막음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하면 자신이 가져간 것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 그나마도 유통기업이라 폐하 직원 경조사 등이 워낙 많아 이런저런 부분에 사용했던 것인데 이걸 말하자니 인정하는 것 같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전혀 안 썼다고 할 수도 없는 건 맞지만 아니 어느 회사에서 이 정도 업무 추진비도 안 쓰던가? 그냥 말 안 하고 삭히자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다만 자식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실상 그 녀석이 가서 매출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걸 또 말하자니 스스로도 구차스럽게 그지없음을 느낀다. 그래, 때가 되었는가? 이렇게 갑자기 이 줄은 몰랐지만 말이다. 초라해지지 말자. 김 이사가 지훈을 지그시 본다. 자네 일을 참 잘하는구만.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김 이사는 짧은 순간임에도 결심을 굳힌다. 이강현이가 시키던가? 자네 혼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아니 그래, 그게 뭔 상관이겠나. 그래 알겠네. 내 자리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하지. 비로소 아까 다른 임원들의 침통한 표정을 떠올리며 자신과 비슷한 협박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본다.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었군. 쓴 웃음이 밀려온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하는 뭐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대사도 생각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해안과 후회가 밀려옴을 느낀다. 젊은 날을 갈아서 이 회사에 바친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때 갑자기 나디근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잠시 앉아보세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서류 뭉치를 들고 해리와 현아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리고 해리는 서류 뭉치를 지훈에게 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잘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지훈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해리가 기분이 좋아진다. 김 이사는 나가려다가 얼결에 다시 앉은 뒤로 상황이 난처했다. 저 어린 것들한테 제대로 당했다는데 쓴 웃음이 났고 이 정도 수에 밀렸다니. 자기 능력치도 이제 끝났다는데 아쉬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김 이사를 보고 지훈이 말한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도 오셨으니 본격적으로 제안을 시작해볼까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협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사님께 그리 나쁜 제안은 아닐 겁니다. 이 녀석이 나를 어디까지 놀리려나 하는 녹이 띈 얼굴이 김 이사를 앞에 두고 지우는 말을 이었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 비품 몇 개 집에 가져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님의 비자금 사용 출처를 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김 이사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한다.